안녕하세요. 2021 모두콘에서 챗봇의 윤리문제와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나영일입니다. 현재 저는 투닙에서 NLP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윤리 모델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트랜스포머와 같은 NLP 모델링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윤리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발표를 보실 때 이게 어떤 거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윤리 문제도 NLP 모델링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이 윤리 문제는 어떤 걸 다루고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만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화를 아시는 분도 여러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만화는 SKCD라는 만화가가 언어를 주제로 그린 만화입니다. 만화의 핵심은 랭귀지, 즉 언어란 정교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아름다운 카오스라는 것입니다. 문맥, 화자, 청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언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의 표정은 아마 이런 표정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그림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매우 연관 깊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윤리 문제는 어떤 것을 담당하는 걸까요? 윤리 문제는 그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챗봇이 욕설, 차별 및 혐오 표현과 같은 발화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래의 예시에서 인종과 임산부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해서도 혐오, 차별적인 응답으로 발화하고 있는 챗봇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챗봇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발화가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즉 충분히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편견이나 혐오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발화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이미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안 떠오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만 보고 떠올리셨다면 그게 오히려 더 대단한 거죠. 우선 위와 같은 헤이트 스피치를 완화하기 위해 연구되었던 논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2019년 페이스북이 발표한 Build it, Break it, Fix it for Dialogue Safety 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윤리 분류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모델이 A0입니다. 이제 이 A0라는 분류기를 놓고 사람이 공격적인 발화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분류기가 사람의 발화를 잘 분류했다면 오펜시브라고 분류할 것이고 만약 세이프라고 분류를 했다면 이는 잘못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 분류한, 즉 실제로는 오펜시브한 말이지만 분류기는 세이프라고 표현한 이 새로운 데이터셋을 또 분류기에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은 점점 더 로버스트한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응용해보죠. 이 빨간색 네모 부분을 윤리 모델 분류기에 넣고 만약 혐오 표현을 한다고 분류를 하면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라든지 대화 주제로 이건 어때? 라는 형식으로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런 데이터를 안전하다고, 즉 세이프하다고 분류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분류기를 더욱 로버스트하게 학습시키는 것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해보죠.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죽는 거지, 어떤 고민도 선택도 없는 대신 고통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스피치에 대해서 윤리 모델 분류기가 세이프 또는 오펜시브로 판단하여 세이프하다고 판별하면 원래 챗봇이 발화라고 했던 문장 그대로 발화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주제 말고 우리 다른 주제 얘기해 볼까? 라는 형식으로 주제를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윤리 문제 생각보다 별게 없죠? 그럼 윤리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 챗봇이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될지 연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용자들이 실제 대화한 예시를 한번 주의 깊게 보죠. 지금 챗봇이 말한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챗봇은 전혀 공격적인 발화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챗봇이 나눈 대화를 보면 문맥에 따라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 보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챗봇의 문장 하나, 즉 싱글턴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발화를 잡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구나 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문맥을 보는, 즉 멀티턴으로 챗봇의 문제 있는 발화를 잡아야 우리가 경계하는 문제 있는 발화를 더욱더 완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만화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문을 한 번 더 살펴보죠. 이 논문은 Recipe for Safety in Open Domain 챗봇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기존의 한계가 뚜렷한 싱글턴 문제를 어떻게 멀티턴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블렌더북 같은 챗봇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 BST 같은 데이터로 챗봇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챗봇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오펜시브한 발화 또는 직접적으로 오펜시브한 것은 아니지만 문맥적으로 오펜시브한 발화를 합니다. 만약 이때 윤리 분류기가 이 대화 세션에 대해서 세이프라고 분류했다면 이는 잘못 분류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얻은, 즉 기존의 윤리 분류기가 잘 판별하지 못했던 어드버서리얼 데이터를 다시 윤리 분류기에 학습시켜 이제 멀티턴에서도 로버스트한 윤리 분류기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멀티턴까지 해결됐으니 헤이트 스피치는 이제 완전히 종결된 것이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 해결책이 있어서. 이미 예상을 다 하셨겠지만 이 역시 전혀 아닙니다. 이번 7월에 블렌더봇 2.0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인용한 문장들은 블렌더봇 2.0에서 세이프티 이슈의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결론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기법과 같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이프티 이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챗봇이 오펜시브한 발화하는 것이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블렌더봇 2.0에서는 기존의 챗봇과 다르게 챗봇이 발화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과 장기 기억을 다루는 모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이프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블렌더봇 2.0도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블렌더봇 2.0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는 어떠한 방향으로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챗봇의 문제 있는 발화를 완화하기 위해 더욱 세부적인 분류 체계를 사용합니다. 유해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문장이 오펜시브한 문장인데 그 중에서 어떤 분류 체계로 들어가는지 또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챗봇의 개인정보 발화 문제도 다릅니다. 현재 챗봇의 또 다른 이슈는 챗봇의 학습 데이터로 개인정보가 들어가 이를 발화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검출 모델을 새로 제작하였고 정규식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NER 모델을 활용하여 이를 미리 검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챗봇과 같은 대화를 할 때 대화하기 민감한 주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주제를 판별할 수 있는 민감 주제 분류 모델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민감 주제와 개인정보 모듈까지 얘기를 하면 발표가 길어질 것 같으니 유해성 분석 모듈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해성을 본격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혐오 표현을 종교, 민족성, 국적, 인종, 성별 등의 정체성을 요인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그들의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혐오 표현도 세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더 정확한 판별을 위해 8개의 정체성 요인으로 혐오 표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 욕설, 외설 등과 같은 유해성이 짙은 표현을 추가하여 총 13개의 유해성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유해성의 심각적 정도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사용자가 밥도 다 먹었으니까 시원하게 민초나 먹어야지 라는 발화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챗봇이 나는 밥 민초파야. 민트초코 왜 먹는지 모르겠네.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와 같은 발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는 혐오 표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또 나는 반민초파야. 민트초코 먹는 끼들이 이해가 안 돼. 다 죽었으면 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떤가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도의 스케일을 총 0부터 4까지 5단계로 나눠 속성별 유해성을 판별하였습니다. 0이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고 4가 가장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1과 2로 분류된 것은 주로 간접적인 표현을 의미하고 3과 4로 분류한 것은 매우 직접적으로 공격성이 짙은 표현을 분류하여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문장 안에 어떤 표현이 문제성이 짙은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를 별도의 하이라이트 표시하였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여러 문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욕설 또는 혐오 표현과 같은 부분을 하이라이트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어디 부분에서 해당 문제의 유해성을 판별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걸 기초하기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한국어 총 37만 문장 데이터를 라벨링했고 출처는 아래와 같이 빕 한국어 오픈 데이터셋, 포털 뉴스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도 약 8만 문장 정도 라벨링하였습니다. 이 라벨링 관점에서 아무래도 사람의 라벨링을 직접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사전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기준의 척도가 일부 주관적이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벨러 간의 크로스체크를 별도로 시행했습니다. 크로스체크한 문장에 대해서 라벨러 간의 점수 편차가 2점이 초과된다면 해당 데이터는 버리고 점수 차이가 2점 이하인 것들만 살리는 형식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점 이내라고 하여도 만약 점수 차이가 1점이면 둘 중에 더 큰 것을, 만약 점수 차이가 2점이면 두 개의 평균을 내어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밑에 그림의 예시를 한번 보죠. 어떤 문장에 대해서 라벨러 A가 욕설에 4점을 주었고 라벨러 B가 욕설에 3점을 주었다면 최종 라벨은 4점으로 기록됩니다. 또 어떤 문장에 대해서 라벨러 A가 욕설에 4점을 주고 라벨러 B는 욕설에 2점을 주었다면 이 둘의 평균인 3점이 최종 라벨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버리고 나니 데이터 중 장애 혐오 문장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DC인사이드, 네이버 등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부족했던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혐오 표현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도록 로우 데이터를 윤리 모델에 거쳐 안전한 데이터로 만드는 전처리 작업 기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전처리 모델에 넣어 윤리적이지 않은 문장을 제거하고 모델의 프리트레인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하나에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입력 포맷이죠. 모델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문단으로 넣을지 문장으로 넣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설명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아래와 같이 한 문단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문장을 아래와 같이 한 문단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를 문장으로 나눕니다. 해당 문단 중에서 문장으로 나누었을 때 몇 개의 문장, 즉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욕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란다. 꼭 주의해 주길 바래. 와 같은 문장은 안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철수는 바보 멍청이다. 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문장 나누기 모듈은 저희 회사 고현웅님이 관리하고 계신 KSS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센텐스 스플리터보다 훨씬 고품질로 문장을 나눠 더욱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단 전체에 딥러닝 모델을 넣어 이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판별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이상 저와 같이 챗봇의 윤리 문제와 그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듣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맨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땐 윤리 문제가 이렇게까지 할 게 맞나? 라는 생각이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거라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질문 사항은 아래 발표자 메일로 질문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튜닙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튜닙은 채용이란 말 대신 영입이란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전부인 스타트업에서 문제는 뽑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고픈 예비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튜닙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튜닙의 NLP 엔지니어 나영인이었습니다.